네, 안녕하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연기했던 거 중요 문제를 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연기 끝나면 뭐 하느냐 항상 질문이 나오는데 지금 정리한 거 했던 거 정리하면 돼요. 했던 거 기준은 뭐냐?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안 보고 쓸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제 일기에 들어가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이 된 다음에 일기에서 이제 잘 적응할 수가 있어요. 자, 교재 16페이지. 바로 전도 나가죠. 16페이지 1-2-1. 여러분들 교재에는 밑줄이 쳐 있을 텐데 뭐 밑줄 쳐 있는 거 봐도 돼요. 굳이 이거 안 봐도 돼. 제가 밑줄 없는 걸로 다 교체했어요. 일단 로마자 문제 소재는 빼고 로마자 목차부터 잡아보세요. 로마자 사안 해결 빼고 즉 본론 잡아보라는 거예요. 본론. 밑줄은 쳐 있으니까 쟁점 빨리 파악할 수 있죠. 로마자 목차 잡을 때 풀로 잡지 말고 두 문자로만 잡으세요.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실제 시험에서도 다 쓸 필요 없어. 내가 알아볼 수 있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을 잘 보라고 했죠. 마지막.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틀려도 되니까. 자꾸 써야 돼. 써야지 제가 옆에 가서 보고 코멘트를 해드리지. 다 했던 건데 이제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지만 자꾸 떠올리셔야 돼. 잘 생각이 안 나는 분은 다시 그 예시답안 보시고 정리를 일단 답안이라도 보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목차 잡은 다음에 사안 해결은 또 써볼 거예요. 목차에 맞게 사안 해결 쓰는 게 포인트니까요. 여기 이제 1교시에는 취소할 거고 2교시에는 나머지 다 할 거예요. 분량이 그 정도 돼. 반. 3교시에서는 질의응답.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낼 거예요. 자, 자기가 잡은 목차 있으면 거기 예시답안 있으니까 저는 이거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질문이 마지막 줄에 취소 소송의 대상, 그 다음에 제소기간. 쟁점이 두 개죠. 로마자 2번의 목차 제목이 뭐예요? 대상적격. 로마자 3번은 제소기간. 뻔한 거지 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이제 18년 3월 5일이니까 이건 제소기간과 관련되는 것이고, A가 행한 처분에 대한 추송이니까 이건 대상적격과 관련된 것이고, A가 행한 처분 두 가지가 있죠. 중간쯤에 제1차 결정 가로 안에 항상 가로 안에 있단 말이야. 17년 7월 28일 날 이런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제외하는 결정. 그래서 로마자 1번에 아라비아자 1번은 뭐죠? 제외가 거부니까 거부의 처분성 요건. 지금 16페이지 문제 보고 있어요. 거부의 처분성 요건. 두 문자가 뭐예요? 신공영. 신공영 쓰시고 신공영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쓰시면 되고 2차 결정 4분의 3 지점 있죠. 가로 안에 2차 결정 다시 제외한다. 여전히 제외한다는 결정을 했다. 2차 결정, 2차 거부한 거죠. 2차 거부. 그래서 아라비아사 2번의 목차는 뭐예요? 2차 거부의 처분 요건. 2차 거부의 처분 요건 판례 법리 써보세요. 목차는 썼으니까. 기출문제잖아요. 1차 거부, 2차 거부가 있을 때 2차 거부의 처분 요건. 1차 거부의 처분 요건 신공영. 키워드만 쓰세요. 다 쓰지 말고 키워드. 새로운 신청이죠. 새로운 신청. 쟁송제기 안내. 쟁송제기 안내. 처분으로 인식 가능성, 일치급성,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핵심 단어죠. 그래서 이제 사안에서 보면 새로운 신청이라는 것은 추가로 증빙자료를 3분의 2점에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했으므로 새로운 신청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쟁송. 아래 세 번째 줄에 90일 내에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안내했다. 안내. 그래서 2차 거부도 처분에 해당한다. 제소기한 둘 다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통보하였다. 1차 거부, 2차 거부 통보하였다. 그러면 안날이죠. 안날. 20조 1항 어디 해당하죠? 본문이죠. 본문. 왜냐하면 바로 소송 가는 경우니까. 그래서 20조 1항 본문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첫 번째 1차 결정의 경우에는 7월 28일 날 안날이 되고 그날부터 9 더하면 10월. 근데 이제 해가 넘어갔죠. 그래서 기간 경과. 2018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년 12월 6일이니까 1, 2, 3월 6일까지니까 기간 준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사안 해결 써보세요. 사안 해결 항상 번호 붙여 쓰세요. 채점도 편하게. 쟁점이 본론이 2개야. 본론이 2개면 아라비아자 1번은 대상적 쓰고 2번은 제소기한 쓰고. 그 처분이 2개니까 2개 처분에 대해서 대상적 격, 그 다음에 제소기한 둘 다 쓰셔야 돼요. 가르쳐 줬는데도 안 쓴다. 그럼 여러분 책임이야. 자꾸 안 쓰려고 하면 점점 처지는 거야. 지금 더군다나 복습하는 건데. 그동안에 좀 모자랐다 하더라도 복습할 때는 정신 집중하고 딱 한 번에 정리해야지. 실제 시험하고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압박하는 거야. 압박. 실제 시험에서도 사안 해결은 3분이야. 3분. 동영상도 칼같이 시간 지키셔야 돼. 여기는 아라비아야. 아라비아. 그리고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써. 여기다. 어? 안쪽에다가. 이쪽은 로마자 아라비아야. 여기. 밑에다 써보세요. 밑에다. 사안 해결 쓰라니까.
다시. 사안 해결은 설문, 지문이 법률 관계예요, 사실 관계예요? 확정된 사실에 확정된 사실, 항상 요 지문을 활용해서 사안 해결하시는 게 포인트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도 20페이지 가죠. 이건 어제 배운 거죠, 어제. 20페이지 1-3. 문제 소재 빼고 본론 로마자 목차 잡으세요. 본론 로마자 목차. 어제 복습했으면 생각은 날 거야. 잘 생각이 안 나면 본문을 보시고. 목차는 두 문자로만 잡아요. 다 풀로 쓰지 말고. 풀로 쓰는 습관 생기면 실제 시험에서 시간 낭비야. 실제 시험에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줄에 갑이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상적격. 근데 이 문제는 처분이 두 개다. 첫 번째는 원처분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첫 번째 줄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가가지고 취소심판 가서 위법하지만, 두 번째로 위법하지만 기각하는 재결 다섯 번째 줄에 기각하는 재결 두 번째 처분이 나왔다. 그럼 처분이 두 개일 때 갑이 소송 갈 때 얘는 원처분주예요, 재결주예요? 감중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주의다 이 말이에요. 감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처분주의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로마자 2번에 원처분주와 재결주의 일반, 1번 문제점 둘 다 대상으로 하면 판결에 모순이 생기니까 2번에 입법주의가 있는데 3번에 우리 행소법 19조에서는 원칙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상 재결주의가 감중인데 사안은 감중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원처분주의다. 어제 가르쳐준 내용으로만 쓰면 이거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쓰시면 되는 거죠. 사안 해결. 사안 해결 써보세요. (19조) 말해줬으니까 19조에 따라서 쓰셔야 되죠. 원래 쟁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사안 해결 쓸 때 19조 본문과 19조 단서로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19조 본문에 의하면 19조 단서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게 안 썼으면 틀린 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19조 본문에 따라 원처분이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19조 단서에 따라 기각절에 고의한 위법이 있다면 기각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끝. 그 다음에 대원고 적격 37페이지로 가지. 지금 방금처럼 하신 대로 본론, 문제 소재 사안 해결 뺀 본론 목차 잡아보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날 때만
예시답안, 해설답안 보시고 생각이 안 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예시답안 보고 예시답안에 따라서 목차 잡아보시고 두 문자로만 잡아요. 두 문자. 세 번째 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제3자 갑이 이제 A의 을에 대한 지정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 요건 쓰라는 얘기고 나와 있는 거 요 마지막 줄에 다 나와 있죠. 을에 대한 담배 일반 서민 지정의 처분 여부 로마자 2번. 허가로 접근하든 특허로 접근하든 상관은 없는데 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금지 해제 강압상 허가이므로 자유회복 처분에 해당한다. 간단히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 원고적격이 핵심 쟁점이고 제3자 갑이 제기했기 때문에 12조 1문에 법률상 이게 해당하는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줄에 그럭저럭 수지를 맞춰가며 맞추었던 기존업자 갑이 제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경업자송의 원고적격 충족 여부 경업자송 원고적격 판단 기준 써보세요. 모르면 빨리 보고. 그리고 쓰기 전에 이제 로마자 3번에 경업자 갑의 원고적격 충족 여부에서 목차는 1번 의 취지, 그다음에 2번 12조 1문과 구별 여부에서 구별설이 타당하다. 1문에서 법률상 이익의 개념, 권법 보적 두 문자만 내오라고 했고 법적 이익구제설이 타당하고 판례 입장이다. 판례 근거관계법규에서 보호되는 개구직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일주간 사실적 이익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호기범의 범위 판례는 근거관계법규까지 한정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용은 경업자 소송에 해당한다. 그럴 때 판단 기준은 써버리시라고. 제가 읊어드린 목차 중에 못 쓴 게 있으면 본인이 모르는 거야. 거기는 표시를 해두라고 빨간색으로. 자, 판례 기존업자가 특허 기업인 경우에는 원칙 인정, 예외 부정. 허가업자인 경우에는 원칙 부정, 예외 긍정. 예외 긍정 어느 경우에 긍정하죠? 사익보호 규정인 거리 제한 규정이나 아니면 영업 허가 구역 규정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사안은 거리 제한 규정이죠. 사안 해결 써보세요. 로마자 4번. 어차피 다 밑줄 쳐 있잖아. 밑줄 보고 쓰는 거니까 빨리 쓸 수 있잖아요. 사안 해결은 뭐뭐이므로 뭐뭐시다 이거잖아요. 뭐뭐이므로 뭐뭐시다. 딴 거 쓸 필요 없어. 뭐뭐이므로 뭐뭐시다.
자, 뭐뭐이므로 갑은 허가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없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 3에서 50m 이상 거리 제한 사익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거 쓰는 거죠? 뭐뭐이므로 뭐뭐시다 하잖아. 뭐뭐이므로 뭐뭐시다. 그 다음 이제 그 본론에서는 경업자뿐만 아니라 경원자, 그 다음에 인인소송의 경우에 원고적 40페이지 박스 그거는 다 외우셔야 돼. 거기가 가장 중요한 데니까. 항상 이 사안을 해결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은 외우셔야 된다고. 나머지는 빠뜨릴 수 있지만 그걸 빠뜨리면 꽈락이야. 자, 다음에 협소로 가죠. 대원소, 협소 55페이지. 정신 집중해야 돼. 지금이 다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찾을 동안에. 55페이지. 물음 2. 문제 소재 사안 해결 빼고 본론만. 물음 2. 갑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핵심 단어 권리보호의 필요성, 협의의 소액이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협의의 소액만 쓰는 거예요. 협의의 소액이 로마자 2번이죠. 로마자 2번. 그럼 아라비아 숫자 1번 쓸 수 있어야 돼. (1번) 취지, 2번 조문에 갔는데 조문, 이문의 의미. 이문의 의미에서 아까 비구별설, 구별설 말고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이 있다는 거. 왜? 처분이 소멸했으니까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확인의 이익 배웠죠? 무효화기소송에서 배웠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구별설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문이 협의의 소액이니까 이문의 법률상의 의미, 법,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견해들이 쓰고 판례, 원고적 교육처럼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기, 원, 목, 실단, 변 중에 뭐예요? 기간경과 핵심 단어 위에 지문에서 3월에 업무정지 마지막 줄에 업무정지 기간 도구했다. 그럼 업무가 가능한데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가중처분 어디에 돼 있느냐? 5번째 줄에 시행규칙 법규명령 형식 중 시행규칙 형식의 6번째 줄에 기준, 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가중처분이 있었을 경우 기간경과. 9판례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렇게 봤지만 신판례는 행정규칙이더라도 대내적 구속력이 있어서 행정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익이 있다 이렇게 판시했다. 사안 해결 써보세요. 사안 해결 쓸 때는 항상 사실관계 지문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문을 살려서.
그래서 이설 친판례에 의하면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실질을 중시해서 행정추로 보더라도 관할 행정 대내적 구속력이 있어 관할 행정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면 등록 취소라는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는 개구직 현실적인 것인 바 협의 수익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안해결에서 가중처분 뭐가 나와줘야 되죠? 등록 취소가 나와야 돼. 그거 안 나오면 모르고 쓴 거야. 그래서 항상 요 뒤에 마지막 무렵에 원고직에서는 경업자, 경원자, 인수의 판단 기준 여기가 핵심. 그다음에 협의소에서는 기원목, 실단, 변 이런 게 핵심. 사는 기간의 경고와 가중처분받을 위험의 경우 그게 핵심. 그 부분을 부각해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에서 부각해서 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하시고 70페이지 가죠. 기원목, 실단, 변에서 변경처분의 경우 70페이지. 금방금방 잘 나가잖아 진도. 우리가 한 게 다 이거의 핵심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파이널 정리를 미리 연습시켜 주는 거야. 감을 잡아야 돼. 3기까지 쎄 빠지게 해봐야 마지막에 자기가 딱 하루에 딱 정리해야 된다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못한 사람은 못 붙어. 그럼 못하니까 맨날 카페 들어와갖고 아깝다는 둥 개소리 하고 있지. 사안 해결만 쓰세요. 사안 해결. 이거 어차피 똑같은 쟁점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 변경 처분의 경우만 다른 거예요. 아, 참 변경 처분의 경우 판례 써보고 사안 해결 써보세요. 판례 법리 써보고 판례 법리에 맞춰 사안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사안 해결 사실관계 활용한 거 1번, 2번 질문에 맞게 대답하는 거 2번. 질문에 맞게 꼭 쓰셔야 돼. 협의의 소익이 있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은. 변경 처분의 경우에는 견해 대립이 없고 판례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밑에 판례에 핵심 단어 1처분이 있고 2처분이 있었을 때 2처분이 주요 부분을 세 번째 줄에 변경하면 종전 처분은 소멸. 그래서 대상적격 협의소익이 없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일부의 변경, 밑줄 부분 일부만 변경하면 종전 처분은 존속. 그리고 이제 일부 변경했을 때 밑줄이 안 가 있는 게 가분적인 경우다. 가분적인 경우이면 종전 처분은 존속해서 종전 처분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대상적격 협의소익이 있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 양가로 3번에 제2차 처분으로 1차 처분은 소멸하였으므로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협의소익이 없다라는 피고 주장의 당부.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엔 주요 부분의 변경이 아니라 시간만 연장되는 일부 변경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원래 1처분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이었었는데 이게 그 밑에 1처분인데 그 밑에 2차 처분은 제한 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나서 오전 10시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일부 변경에 해당하므로 종전 처분은 어떻게 되죠? 존속한다. 따라서 요 1처분이 소멸되었다는 갑의 주장, 협의 소익이 없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죠. 기출되었어도 핵심 쟁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기, 원목, 실단, 변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뭐 배운 거예요?
기간경과 그 다음에 변경 처분의 경우 두 개 배운 거예요. 다만 노무사 시험에서는 대상적격으로 이 변경 처분이 출제됐었어요. 대원소까지 했고 전치주의 73페이지. 일기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이 문제들이란 말이야. 문제 4번. 본론 목차 잡아보세요. 본론 목차. 대원소 전기관 중에 관계되는 거 목차 쓰는 거죠. 로마자 목차 정도만 잡아보세요. 자, 네 번째 줄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목차는 해임 일련자 해임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이게 로마자 2번 대상적격 충족 여부 수셔야 되고 A를 상대로 하여 피고적격이죠. 피고적격 충족 여부 수셔야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로마자 2가 이제 대상과 피고가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쓰고 왜냐하면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로마자 2번의 목차는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충족 여부이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심판 기간은 특칙이 있기 때문에 30일 안날부터 90일이 아니라 30일 특칙이 있어서 첫 번째 줄에 4월 1일 날 파면 처분 통지 안날인데 그날부터 30일이면 5월 1일까지 취소 심판을 가야 되는데 기간 경과에서 5월 5일 날 갔으니까 원래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면 무슨 재개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각하 재개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본안 심리에서 두 번째 줄에 파면은 너무 과중하니까 해임으로 감경하는 변경 재개를 했다. 변경 재결. 변경 재결. 그리고 그게 6월 2일 날 가백이 송달되었다. 이럴 때 심판까지 갔을 때 그럼 첫 번째 줄이 A,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A2. 근데 그 다음에 지문이 C, 소송 갈 때 숨겨진 쟁점이 뭐냐면 숨겨진 쟁점이 뭐예요? 필요적 전치주의죠. 필전 충족 여부. A2가 오인한 경우. A2가 본안 심리의 기회를 가지고 나서 소송 가면 필전 충족인데 지금 원래는 각하 재개를 해야 될 사안, 즉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었으나 A2가 오인해서 본안 심리한 경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판례. 누구 기준설이에요? 천궁 기준설로 하면 필전 불충족이 되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심판기간 기준설로 하면 본안 심리했기 때문에 자율적 통제의 기회를 가져서 필전 요건 충족한다. 세 번째 쟁점을 사안 필전 충족이라고 이렇게 포섭하셔야 돼. 이해가시겠어요? 필전 목차, 전치욕 목차 뺄 수도 있어야 돼. 좀 보면서.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지금 두 가지 심판 갔을 때 변경 재결의 경우. 그건 이제 안 가르쳐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필전. 판례에 의하면 A2가 오인한 경우, 지금 요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써봐요. 필전 써나갈 때 의 취지 1번, 2번 법으로 가서 법 18조 1항 본문은 임전, 단서가 필전 개별법, 세공도인데 2항이 뭐죠?
필전의 예외, 심판 청구하나 재결 없이, 그 다음에 사망이 심판 청구 없이 가는 경우, 그건 조문에 있는 것이고, 조문에 없는 거, 필전 조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심판 청구가 적법해야 되는데 오인한 경우, 오인한 경우 판례할 때 두 가지 쓰란 얘기예요. 사안은 어떤 경우예요? 부적법한 심판 청구였으나 본안 심리한 경우, A2가. 또 하나는 뭐죠? 하나 써보세요. 반대의 경우, 만약에 갑이 5월 1일 날 취소 심판을 갔으면 적법한 심판 청구였으나 행심이 A2가 오인해서 각하한 경우,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문제로 낸다 이 말이에요. 본론에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안 가르쳐 드린 거, 이제 원처분주의 재결주를 배웠으니까 안 가르쳐 드린 걸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자 2번. 74페이지 가서 로마자 2번. 대상 적격, 피고 적격 충족 여부. 1번 문제점. 문제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뭐 그러니 하시고, 세 번째 줄에 사안은 감중이에요, 감중이 아니에요? 지금 A to C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처분이 몇 개야? 처음에 처분이 뭐예요? 파면. A to S의 처분은 해임. 이게 두 개란 말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소송 갈 때는 처분이 두 개니까 관련되는 쟁점이 원처분주의인지 예외적인 재결주인지 따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감중 이해요, 아니에요? 감중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법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문제점에서 세 번째 줄에 원처분주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 몇 조? 19조. 19조는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본문의 문제야. 본문. 원처분주와 관련해서 무엇을 원처분, 즉 19조 본문의 원처분으로 볼 건가,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19조 본문의 문제야, 단서의 문제야? 본문의 문제라면 본문의 문제. 그럼 학설들이 보기 전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73페이지에 날짜도 중요하니까 첫 번째 줄에 4월 1일 파면, 4월 1일 파면. 그 다음에 심판 가서 일부 인용이 나왔죠. 두 번째 줄에 일부 인용. 취소 심판 가서 일부 인용. 일부 인용 나와서 6월 1일 날 파면이 뭘로 됐어요? 해임으로. 감경하는 재결. 이거는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 43조 몇 항이에요? 좀 봐도 돼.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 행정심판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좀 보라고. 43조 사망이죠, 사망. 사망에서 형성재결 중 무슨 재결이 나온 경우예요? 전부 위법이야, 일부 위법이야? 일부 위법이야. 파면이 전부 위법이면 취소 재결이 나왔겠죠. 근데 파면이 일부가 위법이니까 파면 대신에 보다 경한 처분인 해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했다. 감경 재결. 그럼 무슨 재결이 나온 거예요? 변경 재결. 43조 사망의 용어상으로 변경 재결이라고. 변경 재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43조 사망의 변경 재결이니까 형성 재결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6월 2일 날 갑에게 송달했다는 말은 제소기간 관련된 것이고, 여하튼 그러면 처분이 한 개라고 보는 거야. 한 개. 왜냐하면 19조 본문의 문제니까. 원처분을 찾는 거예요. 원처분. 원처분을 찾을 때 변경 재결설이 동그라미 일설이. 동그라미 일설은 변경 재결설인데 처음에 파면을 없애고 대체해서 새로운 해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로운 해임을 했다. 그럼 처분이 몇 개죠? 하나야, 하나. A2가 해임을 했긴 했지만 처음에 처분을 없애고 새로운 대체하는 새로운 해임 처분을 했다. 변경 재결을 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처분이 몇 개예요? 하나.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대상과 피고가 대상은 6월 1일자 해임이 되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게 변경재결설이야. 피고는 누구죠?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A2가 날린 거니까 A2가 되는 거야. A2.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은 변경된 원처분설이야. 3설. 동그라미 2번은 절충설이야. 판례 입장은 변경된 원처분설인데 처음에 4월 1일 날 파면을 한 게 아니라 변경된 처분인 해임이 당초 4월 1일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4월 1일 날 처분은 파면 처분이에요? 해임 처분이에요? 해임 처분이지. 그게 원처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 A가 날린 거는 파면이에요? 해임이에요? 해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판례. 그러면 19조 본문의 문제니까 4월 1일자 파면이 아니라 해임 처분이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피고는 누구예요? 처음에 해임을 날린 사람은 임용권자 A잖아. A. 그래서 피고는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가볼게요. 74페이지에 왼편에 1번 문제점 두 번째 줄에 일부 인용 재결로 무슨 재결이 내려진 경우? 세 번째로 형성 재결이죠. 형성 재결 즉 변경 재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 원처분주의인데 핵심 단어 무엇이 원처분인지 다투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핵심적인 판례만 학설만 보면 1번과 3번이야. 1번 변경 재결설의 논거는 변경 재결이 지금 해임이잖아. 해임. 6월 1일자 해임이 원처분 4월 1일자 파면을 여기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이다. 그럼 처분이 몇 개예요? 한 개니까 이게 원처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처분이 된다는 점을 논거로 이게 논거. 자,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을 써줘야 돼.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변경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적격. 이 설에 의하면 지금 4월 1일자 해임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불충족이죠. 불충족. 지문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행심이 A2를 피고로 해서 A2를 피고로 해서 근데 A를 피고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충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이 동그라미 3번 이거라도 알아두셔야 돼. 변경된 원처분설이 판례예요. 판례. 변경된 게 뭐예요? 해임이죠. 해임이 원처분이 된다. 원처분 4월 1일부터 원처분이 된 변경된 원처분 해임이 당초가 언제야? 당초 4월 1일부터 존재하는 것이어서 원처분이 된다는 점을 논고로. 그 다음에 대상과 피고를 써줘야 되죠. 무엇이 대상이 되죠? 변경된 원처분이 대상이 되고 즉 날짜가 틀린 거야. 4월 1일자 변경된 원처분 해임이 원처분이 되고. 이해 가시겠어요? 위에 일설은 며칠자 해임이 대상이 돼? 6월 1일자 날짜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죠? 처분청 A를 피고로 해야 된다. 피고. 처음에 4월 1일에 해임을 날린 사람은 A예요? A2예요? A.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타당하고 다설 판례 입장이다. 이건 안 가르쳐 드린 건데 심판을 좀 이해하고 원처분주의 재결주를 이해해야만 이 학설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처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다라는 그 관점은 동그라미 1설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1설에 의하면 처분이 몇 개야? 하나. 앞에 거를 없애고 해임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understand? 처분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 원처분을 찾는 거예요. 원처분. 근데 이제 동그라미 3설은 해임이 처음부터 날려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A의 원처분이 해임이 되는 거지. understand?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제소기간 77페이지.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빨리빨리 해야겠다.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말 안 해도 해요. 목차 잡고 사안 해결. 문제 5번. 문제 5번에서 물음 3. 딴 거는
어차피 한 거니까. 물음 3. 대원소 전기. 기간 문제잖아요. 기간. 본론 목차 잡았죠. 이 문제 물음 3은 협회는 제3자, 3자의 경우 갑이 제기한, 갑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데 갑의 경우에는 처분이 불특정 다수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중간쯤 부분에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법규명령이라고 물음 1에서 전제했으니까 이 고시 형태로 법규명령 형태로 갑의 약품을 삭제해서 18년 9월 23일 고시했다. 고시, 처분을 고시 공고로 한 경우가 갑의 경우죠. 자, 제소기한이 문제된 경우가 두 문자가 3, 고, 위, 고 특에서 두 개 써주는 거예요. 로마자 2번이 뭐지? 10점이니까 3자의 경우 제소기한이 정된 지 부정설이 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통설 판례이다. 그거 써주는 거고 로마자 3번의 목차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처분할 때 고시 공고로 처분했는데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고시를 안날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즉 로마자 3번의 목자는 고시를 안날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이걸 쓰는 거예요. 판례의 원칙의 입장은 안날로 볼 수 있다는 견해. 그래서 그 설에 의하면 요 9월 23일로부터 90일이긴 한데 규정에 의하면 그 고시가 효력 발생일이 언제 나오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일이 경과한 23에서 5 더하면 29일 3에다 8, 28일 28일부터 90일 3개월이니까 12월 28일인데 여기 12월 26일 날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제소기한 준수. 안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 의하면 2항이죠. 2항 이튿날부터 1년 제소기한 준수. 뭐 어느 설을 택하든 상관이 없다. 기억나요? 이 고시의 내용이 뭐냐? 맨 마지막 줄에 제소사 갑의 A 약품을 삭제한다. 삭제하면 얘는 법규명령은 원래 일추간의 성질을 갖는데 갑에 대해서 개별적, A 약품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성이 있고 요 고시가 바로 갑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 물음 1에서 대상이 된다. 이게 통설판례 입장. 물음 제소기간만 물어와도 로마자 만약에 제소기간 물어와서 노무사 시험에서 10점, 25점을 냈다면 로마자 2번에서 이 고시의 처분 여부를 먼저 써줘야 돼. 이해가요? 넘어가고. 그럼 제소기간 쓸 때 목차, 제소기간 몇 조죠? 20조. 1번의 취지, 2번이 뭐죠? 조문으로 가야지. 조문. 20조. 법.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은 1항 안 경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2항 알지 못한 경우. 그게 쭉쭉쭉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때려 박는 부분은 조문으로 목차가 딱딱 나올 수 있는 부분 때려 박는 부분이라고. 조문으로 목차가 안 나오는 부분이 삼고, 위고, 특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뭐만 쓰는 거야? 배점이 작으니까 3고만 쓰는 거라고. 배점이 크면 1번 딱 때려 박고 3고 두 개 쓰는 거지. 쓰는 방법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대원선 기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로 갔죠. 심리, 요건심리, 본안심리, 특히 본안심리와 관련해서 문제 10번 104페이지. 일교시의 판결까지는 해야 돼.
백서파이지 설문 1. 설문 1. 본론 목차 써보시고 사안 해결 써보세요. 설문 2도 마찬가지. 시간은 6분 드릴게요. 6분. 뒤에 시계로 31분까지. 이건 변론주의라기보다는 26조의 의미가 더 좋은 조목이에요. 행소법상 이렇게 쓰는 거고 내용은 26조의 의미 이것만 쓰는 거죠. 너 생각은 나니? 저? 네. 대충은 아는데 이제 확실히 모르지? 네. 시간 때문에 그래, 시간. 이 화면 이쪽으로 좀 당겨요. 저를 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변론주의라는 목차보다는 26조의 의미가 더 좋은 목차야. 어차피 이거 쓰는 게 핵심이잖아. 여기. 사안 해결이 중요한 거. 사안 해결 써보세요. 사안 해결. 사안 해결 번호 붙여서 설문 1, 설문 2 둘 다. (3분) 남았어. 3분. (3분) 남았어요. 3분. 압박감 느껴지죠? 실제 시험은 더 그래. 똥줄 탄다니까. 답안지 아끼지 말고 본래대로 쓰세요. 본래대로 써야 내가 뭐 알아볼 거 아니야. 반으로 쓰지 말고 본래대로 쭉 쓰시라고. 서술형으로. 사안 해결. 실제 시험에서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야 돼. 시간이 없어. 실제 시험처럼 쓰라니까요. 이게 뛰지 말고.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면 빨리 뒤에 사안 해결 보고 한번 빨리 잽싸게 본 다음에 쓰셔야지. 내가 볼 수가 없잖아. 네, 이미 써버려가지고.
자, 같이 보면 설문 1은 두 번째 줄에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양가로 2번에 갑은 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니까 본안심리구나. 본안심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법원은 갑이 주장하지 않은 나머지 비과세 요건 사실인 이념 보유 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해서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26조의 의미, 로마자 2번 26조의 의미인데 1번은 변론주와 직탐주의 대비돼서 써주는 걸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26조의 의미라고 타이틀을 다셔야 돼요. 26조의 의미가 핵심이고, 그때 통설 판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보충적 직탐주의 설이다. 그래서 예를 쓸 때 예외적으로 보충 3설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1번에 쓸 내용은 사실주장이에요. 사실주장. 증거기록에 현출되어 있으면, 갑이 주장하는 사실이 증거기록에 현출되어 있으면 갑이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주장. 2번 증거, 갑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모집해서 이 이념 보유 사실을 인정이 뭐야? 확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사실을 증거해서 확정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과세 처분은 위법함으로 3번 인용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못 썼으면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장을 했지만, 이념 보유 사실을 주장을 했지만 증거 불충분, 존부 미확정,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 문제다. 증명 책임 로마자 2번에 의의 써주고, 로마자 3번에 분배 기준, 취소 소송에서의 분배 기준 원효 개편해가 있는데 법률 요건 분류설이 통설 판례, 타당하고 통설 판례이다. 그럼 법령의 구조를 분석해서 유리한 자가 책임을 지는 거다. 그 다음에 더 가점을 얻으려면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한 검토, 이게 있고, 그래서 법률 요건 분류설 양가로 2설에 따르면 증거 불충분할 때 이제 존부를 확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일단 1번 누가 책임을 지느냐? 비과세 요건 사실은 원고 갑에게 유리하므로 갑이 책임을 진다. 2번 그럼 갑에게 불리하게 이러한 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시킨다. 3번 이런 사실이 부존하니까 과세 처분은 적법함으로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갑이 지면 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저 겁나게 잘하지. 김,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잘할 이유가 뭐예요? 그래, 반복했기 때문이야. 뭐 나라고 용가리 통뼈야? 계속 문제점이 잘못된 걸 수정하고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나도 법과대학 갔을 때 이런 거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는 교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가르쳐줬다고 뻥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일단 선입관을 딱 간단 말이야. 겁나 어렵다. 어려워.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럼 그 전에 합격한 사람은 왜 합격했어? 그 사람들이 무슨 슈퍼맨이야? 다 인간이잖아. 똑같은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편견에 의할 때 음대, 체대, 미대 다 합격했어. 여기 똥이 들어있다며, 똥. 어떤 똥? 내가 진주인데 내 진주를 가리는 똥이 내가 자꾸 사회적 통념회에서 여기다 가려놓은 거야. 가려놔갖고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이걸 싹 긁어내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백지 상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걸 최대한 받아들이고 노력해봐. 그럼 되지. 왜 안 돼? 반복하면 되지. 왜 안 돼? 지금 잘 못 돼도 이런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뭐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고, 맨날 나 혼자 됐다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은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심리까지 하고, 1교시 심리까지 하고, 판결 부분, 문제 12번부터 좀 쉬었다가 또 빡세게 가보죠.
이렇게 한 번에 쫙 정리하는 게 정말 실력이야. 거기까지 다다르고 노력하다 합격하는 거지 저처럼 완벽하게 해서 합격할 수는 없어요. 저는 밥 먹고 이 집만 했잖아. 여러분도 밥 먹고 저같이 맨날 이렇게 하면 다 될 수 있어. 그나마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쟁송 처음에 들을 때 얼떨떨한 순간을 생각해 봐요. 많이 좋아지잖아. 저 만나서, 내 말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가끔씩 말씀하지만 나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예, 좀 쉬었다 하죠.